안녕하십니까. 연방통상위원회 즉 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이 약 7만여 명이 연애 사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5만 6천 명보다는 약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금액으로는 1.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3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에 연애 사기 피해 금액인 73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7억 3천만 달러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엄청난 피해액이 재난도 아니고 로맨스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연방통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범죄불만신고센터에 인터넷 기록을 보고서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피해액은 4,400달러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로맨스 피해자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70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목표로 정해진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사기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안정을 찾기 원한다면 사기꾼들도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정보를 기초로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연방통상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기꾼을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만나길 원하면 다양한 거짓 변명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는 우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변명입니다. 해외 특정 지역 또는 특수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해외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든지 하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돈을 사기치기 위한 거짓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친구나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거나 또는 감옥에 있다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너무 식상된 거짓말이어서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런 거짓말에 익숙치 않거나 취약한 순간에 걸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대화하는 사기꾼이 진정한 잠재적 파트너라고 믿게 되어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흔히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단점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단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믿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누가 봐도 뻔한 사기인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짓말이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방통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에 투자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았던 사건은 바로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데이트 앱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만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연방통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들의 40% 이상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기꾼을 알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기꾼은 왓츠앱, 구글 챗,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이런 앱보다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루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기꾼들은 초기에는 미끼로 작은 금액의 이익을 이제 보도록 만든 다음에 완전히 믿게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FBI에 따르면 성공적인 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종종 투자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금을 인출할 때가 되거나 인출하려고 하면 사기꾼들은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든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추가 세금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 계정 잔액이 충족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열한 방법으로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설득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는 섹스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맨스 스캠의 3%만이 섹스톨션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협박은 2019년 이후 8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는 18살부터 29살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연령층은 30세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섹스톨션에 대한 신고할 가능성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 로맨스 사기꾼들은 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연방통상위원회의 리포트에서는 로맨스 사기꾼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돈을 빨리 받고 싶어하고 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2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사기당한 평균 금액은 1인당 약 1만 달러이고 전체 금전 사고의 34%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기 방법 중 하나로 사기 사건의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프트카드뿐만 아니라 아마존 어카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구글페이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벤모나 지일 같은 현금 이체 플랫폼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방통상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비디오 콜링을 하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해외에서 오는 전화의 경우 수신 전화번호도 위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로필 사진의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역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수행한다든지 친구와 가족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이나 선물을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 데이트 상대를 직접 만났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위험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재미있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70대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의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야 하고 또 라면이나 끓여야 하는 그런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참 그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노인정에서도 사랑 싸움이 심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워낙 의술이 좋아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예전에는 최고령 취급을 받을 70대가 청년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연애 사기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가 70대라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이런 사기는 늘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이성으로부터 접근이 있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피해자가 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7만 명이 연애로 인해서 무려 13억 달러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함께 이해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은행에 있는 내 돈 해킹당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내 크레딧 카드를 도용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비즈니스를 하신다고요? 혹시 직원의 횡령이나 크레딧 카드의 오용이 염려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개인과 비즈니스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과 비즈니스의 여러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출 내역을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시겠죠. 이제부터는 해킹과 도난의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심 BCFI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BCFI는 은행처럼 자금 이체나 송금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 기술을 탑재해서 해킹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안전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금융보안 BCfi 꼭 가입하셔서 내 돈도 지키고 부자 되세요.